오늘 볼 말씀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이 말은 유다 사람들 사이에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 여론은 긍정적인 여론이 아니라 부정적인 여론이었습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여론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부정적인 여론은 반드시 생겨납니다. 어느 사회든 어느 공동체든 어떤 일이든 반드시 부정적인 여론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인 여론이 대세였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긍정적인 여론이 대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긍정, 부정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긍정이 대세이냐 부정이 대세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는 처음에는 긍정적인 여론이 대세였지만 점차 부정적인 여론이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여론은 부정적인 여론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당선 초기를 보면 기대감으로 인한 지지율이 높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긍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실망감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들이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을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지지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긍정적인 여론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대세로 자리 잡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대세로 자리 잡는다라는 말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유대 공동체에 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위기는 공동체에도 개인에도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에도 반드시 위기는 찾아옵니다. 개인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느헤미야 지도력에 위기가 생겼다는 말이고, 이제 느헤미야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여론은 방치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방치하면 성보수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여론은 갈수록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절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패배의식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부정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공동체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처하면서 그 부정적인 여론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잉크를 물에 떨어뜨리면 그 퍼지는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온 물을 검게 물들입니다. 바로 부정적인 여론이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에만 생겨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생겨나는 부정적인 여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의 의지가 꺾이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가다가 중도에 포기해 버립니다. 지도자가 공동체의 부정적인 여론을 해결해야만 하듯이 나 자신도 내 안에 생겨나는
부정적인 여론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생겨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벽을 반이나 쌓은 상황입니다. 성벽을 반이나 쌓아 놓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그런데 짊어지고 나르다가 힘이 다 빠졌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반이나 쌓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우리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한다. 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벽을 반이나 쌓은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도 반이나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반이나 쌓은 성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밖에 쌓지 못한 성벽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벽을 반이나 쌓았습니다. 그 반이나 쌓은 성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는 반밖에 쌓지 못한 성벽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합니다. 반밖에 쌓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반밖에 쌓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한다. 절망의 말, 포기의 말, 패배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밖에 쌓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말씀드렸지만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중단하게 돼 있지요.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반밖에 쌓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반이나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말하는 법이 무엇이냐? 잔에 물이 있습니다. 반 채워져 있습니다. 잔에 물이 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잔에 물이 반씩이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잔에 물을 보고 누구는 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누구는 반씩이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벽이 반 쌓아졌는데 어떤 사람은 성벽을 반이나 쌓았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쌓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지갑에 내 통장에 10,000원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10,000원씩이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0,000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부정적이 되어지죠. 의지도 결심도 죽어지고 낙심과 절망이 내 안에 찾아오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이 될 때 희망이 생깁니다. 10,000원씩이나 있다. 물이 반이나 있다. 성벽을 반이나 쌓았다라고 믿고 말할 때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도전하면서 열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긍정적인 것을 나중에 말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나는 젊지만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돈은 없지만 젊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 말이 바뀐 단순한 차이지만
긍정과 부정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젊지만 돈이 없어요. 패배자의 말이지요. 나는 돈은 없지만 젊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가 성벽을 반이나 쌓았습니다. 흙더미가 산더미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지만 흙더미는 산더미같이 남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흙더미가 산더미같이 남아 있지만 우리는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현실이 이래요. 현실은 이렇지만 우리는 하고 있어요. 긍정을 먼저 말하고 부정을 나중에 말하면 부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인 것, 나의 단점을 말하고 긍정적이며 장점을 말하면 긍정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단점 먼저, 장점 나중에 말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어를 못하지만 수학을 잘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나는 수학을 못하지만 영어를 잘한다. 나는 영어는 잘하지만 수학을 못한다. 수학의 패배자죠. 그런데 나는 수학은 못하지만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의 장점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길 때에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도전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올림픽이 브라질 라우에서 열렸지요. 이때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가 있습니다. 최연소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인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펜싱이 소위 귀족 스포츠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할 수 없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에 의해서 펜싱을 하게 됐는데 누구보다도 펜싱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근데 부모는 없는 집안에 이 아이를 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펜싱 운동을 중단시키고 싶었습니다. 펜싱 할 수 없다. 펜싱을 그만둬라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가서 아들이 펜싱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펜싱 연습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가난하지만 이 아이를 돕자. 저 열정을 지지하자. 여러분 보세요. 가난하지만 지지하자. 반대로 널 지지하고 돕고 싶지만 우리 집안은 가난해 라고 했다면 부모는 강압적으로 아이의 꿈을 꺾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없지만 아들의 저 열정을 지지하자 결정했습니다. 또 박상영 선수도 난 할 수 있다. 집은 가난하지만 난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운동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집중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운동했습니다. 최연소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초반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할 수 있다. 부상당했지만 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경기했고 결국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부상당했지만 난 할 수 있다. 난 하고 싶지만 부상당했다.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나는 부상당했지만 그래서 다리에 통증을 느끼지만 난 할 수 있다. 내 꿈의 무대에서 나는 금메달을 따겠다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나는 금메달을 따고 싶지만 난 부상당했다라고 생각했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보십시오. 반밖에 못한 것이 아니라 반이나 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물을 보느냐, 어떻게 사건을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항상
단점,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하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그리고 장점을 나중에 말하는 습성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하면서 긍정적인 사람 되시기를, 항상 주님의 은혜로 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과 사물을 볼 때에 우리는 성벽을 반밖에 쌓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반이나 쌓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10,000원씩이나 있다, 물이 반이나 있다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도전하고 개척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정적인 것 먼저 말하고 긍정을 나중에 말할 수 있는 원리 원칙을 배워서 우리의 말하는 습관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는 없지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싶지만 돈이 없다, 하고 싶지만 힘이 없다 라고 말하는 연약한 자, 패배자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긍정을 말하며 장점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